채소가 염증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샐러드로만 먹는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채소 섭취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영양 흡수뿐만 아니라 맛과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잡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생채소만이 아니라 찐 채소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염증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는 영상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주말에 한 번만 준비해 놓으면 일주일 내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채소찜 만드는 방법, 소스와 다양한 활용법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찜은 집에 있는 어떤 채소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채소찜에 어울리는 채소로는 애호박, 단호박, 당근, 감자, 고구마, 연근, 우엉, 비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각종 버섯류와 가지, 아스파라거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무, 케일, 부추, 양배추 등의 채소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가가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양배추 쪄서 쌈으로도 많이 먹고 무도 푹 졸여서 먹기도 하잖아요. 영양가를 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몸에 나쁜 음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쪄서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초가공 음식같이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엔 더 중요해요. 저는 무를 준비했다가 실제 채소찜에 넣진 않았습니다. 사실 익힌 무를 좋아하진 않아서요. 무는 그냥 무생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 준비한 채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 통으로 찌는 채소, 단호박, 감자, 비트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깍둑썰기해서 찔 채소들, 애호박, 가지, 당근, 파프리카, 버섯, 브로콜리입니다. 제가 채소들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첫 번째 그룹인 단호박, 감자, 비트는 찌고 나면 껍질을 까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채소예요. 그리고 찌기 전엔 너무 딱딱해서 자르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채소들은 그냥 통으로 찌는 걸 선호해요. 두 번째 그룹 채소들은 익히기 전에도 쉽게 잘 썰어지고요. 익히고 나서 썰려고 하면 좀 물러져서 예쁘게 안 썰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썰고 찌는 걸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물론 통째로 혹은 크게 몇 등분으로 썰어서 찌고 먹을 때 먹기 좋게 더 잘라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서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단호박, 감자, 비트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껍질을 그대로 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솔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흙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어주세요. 저는 감자 껍질을 벗겨서 먹을 거라 대충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찜기를 올린 다음 이 채소들을 통째로 올려줍니다. 중불에서 쪄주시면 되는데요. 익는 시간은 채소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젓가락이나 꼬챙이로 채소를 찔러봤을 때 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비트는 너무 커서 한 40분 정도 찐 것 같아요. 4등분해서 찔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감자 크기보다 크다면 감자 정도로 잘라서 찌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오래 찌게 된다면 중간에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물이 다 증발해버리면 냄비가 탈 수도 있거든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해준대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쪘을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찜 요리가 정말 좋은 조리법이에요. 감자는 물에 삶는 것보다 찌는 게 비타민C 손실이 훨씬 적어요. 게다가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부종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비트에는 안토시아닌과 베타인이 풍부한데 찌면 이 성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에 생기를 주죠. 해독 작용도 뛰어나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저속 노화의 핵심인 세포 재생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당히 드신다면 전혀 문제 없고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찐 비트를 먹기 좋게 썬 다음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옥살산이 많이 제거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채소들을 준비할게요. 애호박, 가지,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세요. 브로콜리는 세척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보통 볼에 물을 담아 브로콜리를 거꾸로 세우는 방법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브로콜리를 잘 세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브로콜리 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위생봉투에 브로콜리를 거꾸로 넣고 브로콜리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나 식초 한 큰술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과일, 채소 세정하는 칼슘
칼슘 파우더가 있어서 그걸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공기를 빼고 대충 묶어주시면 브로콜리의 모든 부분이 물에 쉽게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둔 다음 흐르는 물로 잘 헹궈주시면 돼요. 이제 재료들을 모두 1에서 1.5cm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찜기 없이 채소를 넣어줍니다. 브로콜리는 썰 때도 살짝 까다로워요. 줄기와 꽃송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자르면 브로콜리 가루가 도마 위에 잔뜩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썰어도 되지만 도마에 묻은 브로콜리가 아깝기도 하고 그걸 긁어내는 게 조금 성가시기도 해요. 브로콜리를 썰 때는 줄기가 나눠지는 부분에서 일단 한번 잘라주고요. 한 줄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줄기 쪽에서부터 칼집을 내준 다음 꽃송이 부분에서는 손으로 찢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가 가루가 되는 현상이 훨씬 덜 생겨요. 브로콜리는 설로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암 예방과 해독에 도움을 줘요. 짧게 쪄야 이 성분이 최대로 보존됩니다. 또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크롬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도 안쪽에 씨가 있어서 손질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프리카 머리 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줍니다. 그럼 파프리카 몸통 쪽에 씨앗이 분리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요. 그대로 손으로 떼어내주면 끝. 뚜껑 부분도 꼭지가 잘 분리되니까 손으로 뜯어내면 됩니다. 파프리카에도 피부에 좋은 비타민C가 있으니 짧게 쪄서 비타민C를 지켜주세요. 파프리카에 있는 캡사이신은 지방 연소를 돕고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껍질을 꼭 함께 먹어야 해요. 안토시아닌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찌거나 굽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찌면 기름 없이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애호박은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의 기본 채소예요. 찌면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 B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당근을 찌면 세포벽이 부서져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집니다.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저속 노화의 핵심 영양소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8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좋은 기름과 꼭 함께 드세요. 버섯에 있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칼로리는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에 완벽해요. 찌면 감칠맛이 살아나서 조미료 없이도 맛있고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냄비에 바닥에 물을 살짝만 두르고 소금 살짝,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세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쪄줍니다. 살짝 넣은 물은 채소가 타지 않게 도와주고 나머지는 채소 자체의 수분으로 익는 방식이에요.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는 다른 채소들보다 빨리 익고 과하게 익으면 식감과 영양소가 떨어지니까 3분 정도 지나면 먼저 건져내주세요. 나머지 채소들은 취향에 따라 5분에서 7분 더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쪄진 채소들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플레이팅해서 먹는 거예요. 예쁜 접시에 통으로 찐 단호박, 감자, 비트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담고 깍둑 썰기한 채소들도 골고루 올려주세요. 여기에 삶은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곁들이면 단백질이 더해진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소스는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간장 들기름 소스와 그릭 요거트 소스를 소개드릴 텐데요. 간장 들기름 소스는 고소하고 담백해서 채소 본연의 맛을 살려줘요. 그릭 요거트 소스는 상큼하고 크리미해서 마요네즈 소스가 먹고 싶을 때 이 소스로 대체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채소찜 비빔밥입니다. 그릇에 밥을 조금 담아주세요. 저는 8호 통곡물로 지은 저속 노화밥을 담았고요. 그 위에 깍둑 썰기한 채소찜을 골고루 올리고 달걀 후라이를 톡 올려줍니다. 간장 들기름 소스를 둘러서 쓱쓱 비벼주면 완성. 취향에 따라 고추장을 넣으셔도 되지만 고추장에는 당이 많아서 저는 간장 소스로 먹는 걸 더 좋아해요. 다이어트 중인데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스리라차 소스를 취향껏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단백질 재료로 가장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달걀로 넣었는데요. 불고기나 소고기 다진 육을 볶아서 넣으시거나 참치를 넣기도 한답니다. 여러 가지 내 입맛에 맞는 재료를 찾아보세요. 비빔밥용 채소찜 할 때는 채 썰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깍둑 썰기한 채소로 비빔밥을 하니까 채소의 식감이 더 살아있어서 또 매력적이네요. 포켓처럼 보기에도 예쁘고 한 그릇에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서 영양 밸런스도 완벽해요. 특히 저속노화를 위한 통곡물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만나면 항산화에 최고예요. 이렇게 만들어둔 채소찜은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어요. 단호박 같은 것은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조각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우면 맛도 똑같답니다. 아침에는 채소찜 플레이트, 점심에는 채소찜을 넣은 샐러드, 저녁에는 채소찜 비빔밥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있어요. 바쁜 일주일 내내 쉽게 건강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 저속노화에 관심 있으신 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